금융사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암호화폐를 연동하기로 했습니다. 암호화폐를 고객 자산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은행 앱에서 실시간 시세를 조회하는 수준부터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체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 관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피지 업체들의 코인 관련 서비스 내역을 보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총 104명, 피해액은 10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선물 계약과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를 기소했습니다. 아직까지 제미니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관련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8월 암호화폐 채굴에 따른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는 지난 3월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첫 번째 연구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독일 재무부가 이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6월 7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암호화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미니와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리해고에 나서고 있는데요. 업계는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주요 금융사들이 올 하반기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암호화폐를 연동하는 시도에 나섭니다. 암호화폐를 고객의 자산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은행 앱에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를 조회하는 수준부터 구현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NH농협은행이 빗썸과 암호화폐 시세 연동을 시작한 데 이어서 KB국민은행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업해서 시세 연동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디지털 금 등 암호화폐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의 현황을 마이데이터에서 제공할 계획인데요. 다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 계좌 발급을 제휴하지 않은 만큼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체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피지 업체들의 코인 관련 서비스 내역이나 준비 현황 등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는데요. 루나와 테라 사태가 촉발되기 전부터 일부 피지 업체들이 코인을 지급 결제 서비스에 연동하려는 움직임이 잦아지자 금융시장의 연계 리스크를 점검하려는 취지에서인데요. 조사 당시 테라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씨의 피지 업체인 차이코퍼레이션은 암호화폐 보유량을 0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이코퍼레이션은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와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의 공동 프로젝트로 싱가포르 법인은 이 권 대표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를 보유한 피지 업체들은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암호화폐 가치를 원가 또는 이 자체 회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각각 100명, 100억 원을 넘었는데요. 추가된 고소인은 12명으로 피해액은 약 10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달 27일 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코인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투자자 76명은 권도용 대표를 처벌해달라면서 남부지검에 고발장 및 진정서를 접수했고 이후 31일에도 11명이 추가로 고발 및 진정했습니다. 해당 모임의 피해자는 87명으로 이 피해 금액은 77억 원인데요. 현재까지 테라 루나로 피해를 보고 남부지검의 합수단을 찾은 투자자는 총 104명, 이 피해액은 10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이 비트코인 선물 계약과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를 기소했습니다. CFTC는 제미니가 2017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 비트코인 선물 계약 관련 연방 규제 기관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제미니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협력해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시도하고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 제미니가 2017년 여름 회의에서 이 비트코인의 선물 계약 가격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CFTC는 제미니가 이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수천 개의 비트코인을 빌려주는 등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시장의 참가자들의 자본 비용을 줄이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제미니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의 관련 여부는 아직까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미니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법정에서 확실하게 증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8월 암호화폐 채굴에 따른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의 에너지 담당 수석 부장은 이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는 개발과 또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총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고 또 작업 증명은 에너지에 집약적이긴 하나 보안 수준이 높다는 게 특징이라면서 업계가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의 혼합 또는 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지난 3월에 이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첫 번째 연구의 일환일 수 있는데요. 이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해 책임 있는 혁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비스탁형 지갑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재무부가 이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하원의원 플로리안 톤카가 프랑크 셰플러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EU가 추진 중인 비스탁형 지갑에 대한 포괄적인 검증과 의심되지 않은 거래도 자금 세탁 방지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 반대했는데요. 이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요구 사항을 넘어서면서 AML과 CFT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서한은 이보다는 작년 독일에서 구현된 트래블룰과 유사하게 블록체인 분석 툴을 이용해서 각 송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또 적절하게 조치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EU 이사회는 현재 3차 협상에서 비수탁형 지갑 등 규제 사항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6월달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두고 다수의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와 시세 분석은 정오의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